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613 문을 엽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선거가 임박하면서 유권자 여러분들도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 자신만의 후보를 마음속으로 결정하라는 뜻일 겁니다.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월 7일 뉴스라이브 613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노원병 재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창동 차량기지 개발 사업과 재개발 안전진단 강화 문제가 주된 이슈였습니다. 강남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강남 발전 비전과 함께 병역과 세금, 전과 문제로 후보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구 영등포 구치소 부지 개발 현안으로 열띤 공방을 벌인 구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에는 여당과 야당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4명이 출사표를 던진 성북구에서는 축제 형식과 조용한 유세 방식 등 후보별 특색 있는 선거전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한 후보자 토론회가 오늘까지 각 선거구별로 방송됩니다. 서울 재보궐선거 2곳 중 한 곳인 노원병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첫 소식 박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론회장에 맨 먼저 도착한 후보는 민주평화당 김윤호 후보였습니다. 네, 많이 했고요. 제가 자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후보도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어제 이제 유세 첫날이었으니까요. 열심히 했습니다. 목만 안 좋고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뒤를 이어 도착한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후보와 자유한국당 강현재 후보의 표정도 밝았습니다. 선거운동 하느라고 평소 실력대로 하려고 합니다. 선거운동하느라 바빠서 준비는 많이 못했지만 기본기로 하겠습니다. 후보끼리 사탕을 나눠 먹을 정도로 화기애애했던 대기실 분위기. 하지만 언론 비공개 속에 진행된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열띤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원구청장을 지낸 김성환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됐고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가짜 뉴스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창동 차량기지 개발 사업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는 토론회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1시간 20분가량 진행된 토론회, 녹화를 마친 후보들은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상계동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일과 상계동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또 지역의 선거운동을 하면 할수록 노원병에는 정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토론회 준비한 것만큼 잘 돼서 만족스럽습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선거 임하겠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분들, 지도자들하고 함께 토론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 포부를 밝혀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후보들의 공약과 자질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된 선거방송 토론회. 노원병 후보자 토론회는 오늘 오후 8시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채널 1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강남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강남구 발전 비전에 대한 공약 발표와 함께 병역과 세금, 전과 문제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문제와 서울시와의 갈등 해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발전 방향에 대한 주제로 진행된 강남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병역 미필과 세금 누락, 전과 기록에 대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국정홍보처장과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순균 후보. 최근 5년간 체납액 450만 원이 발생했던 이유와 전과 기록으로 남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이 고지 사실을 제가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서 제가 체납을 했었고 갑자기 뛰어든 그 오토바이 충돌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때 전치 7, 8주에 상해가 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거기에 적용을 받았고요. 기획재정부 국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거친 자유한국당 장영철 후보.
고의적으로 군 면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오른쪽 무릎인데요. 그때 운동장 상태도 너무 열악하고 축구 선수들끼리 하다가 부닥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서 오랫동안 진료를 받다가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거쳐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김상채 후보. 21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그보다 절반의 재산을 신고한 다른 후보보다 적은 재산세를 납부한 것을 묻는 질문에 답했습니다. 저는 로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 근로소득세로 정상적으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5년간 한 1억 원 정도가 납부가 됐습니다.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고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가 연 강남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구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구 영등포구치소 부지 개발 현안을 두고 열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일부의 불만은 있지만 최선이라는 여당과 소통 부재라는 야당이 맞선 모양새입니다. 엄정규 기자입니다. 포문은 자유한국당 강효식 후보가 열었습니다. 교정시설 이전 부지를 임대주택 위주로 개발하는 건 최악의 선택이었다며 공원 등 편의시설 확대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결정이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비대위원 측에서 보면은 아마 이성구 청장님의 최악의 그 결정의 결과, 즉 임대주택 3,330세대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이제 주민들의 생각과 굉장히 괴리된 생각이고요. 바른미래당 이종규 후보는 구로의 여러 개발 사업이 도시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정부지 개발은 이를 무시한 대표적 땜질식 개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부분적인 계획만 하다 보니까 전체 그림이 없이 자꾸 볼 때는 땜질식 개발처럼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한 교정시설 부지 같은 거. 전체적인 도시가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성 후보는 일부 불만은 있지만 현재 개발 방향이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고민한 결과이며 많은 주민들이 현재 계획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정시설의 50%를 공원으로 하려는 분이 있지만은 32,000평의 공원을 1km 안에 두고서 또 15,000평의 공원을 거기다 더 만들고 그 공원을 그 부지를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 지역은 영원히 낙후될 겁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후보들은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3선의 상정구청장을 모시겠습니까? 초선의 머슴 구청장을 부르시겠습니까? 이제는 정치 행정이 아닙니다. 강남보다 더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도시 전문가가 나서야 됩니다. 고인물이 썩는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장은 묵을수록 제맛이 난다고 합니다. 후보들이 구로의 개발 현안 그리고 3선 이슈를 들고 나온 가운데 치열한 선거절은 중반을 치닫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용산구청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성장현 후보가 3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후보까지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용산구청장 후보들의 공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훈 기자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성장현 후보가 3선 도전에 나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성장현 후보가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3선 도전에 나섭니다. 네. 이 최연소 재선 용산 구의원이자 또 민선 5, 6기 구청장을 연이어지는 인물인데요. 그런 만큼 성 후보는 이 중단 없는 용산 발전을 위해 자신이 꼭 이번에도 구청장직을 맡아야 한다며 3선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용산을 잘 알고 또 행정을 잘하는 용산 전문가임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전현직 구의원들이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용산 구의원 3선을 지낸 김경대 후보가 최종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네. 이 40대 젊은 일꾼 이미지임을 이 자신이 또 피력하고 있는데요. 이 오랜 세월 성장현 후보가 구정을 도맡아오면서 구민들의 피로감도 커졌다며 이 구청장직 탈환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이 바른미래당에서는 박홍엽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올해 75살인데요. 네. 이 서울시 구청장 후보 가운데 최고령으로 5대 용산 구의원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 박 후보는 오랜 세월 중소기업을 경영했는데요. 이 경영 마인드를 갖춘 행정가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예. 수성이냐 탈환이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각 후보들의 공약 살펴볼 텐데
먼저 성장현 후보 어떤 공약으로 나왔습니까? 네, 이 민주당 성장현 후보는 대한민국 최초의 치매 안심마을 건립을 이 최대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예. 이 옛 용산 가족 휴양소를 활용하겠다는 것인데요. 격리 위주의 요양시설이 아닌 일상생활을 하며 치료를 병행하는 시설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용산 마스터 플랜이라는 이름의 대형 도시개발 계획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대형 병원 유치와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또 지역의 기존 박물관과 역사 유적들을 활용한 역사문화박물관 특구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정책들을 이어가겠다 이런 공약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자유한국당 김경대 후보는 어떤 공약을 내세웠습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조금 차별화됐습니다. 이 김경대 후보는 개발 공약을 최우선적으로 제시했는데요. 예. 이 남산 주변 최고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확보하겠다. 또 이 경부선, 경원선,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겠다. 강변북로를 지화하겠다와 같은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한 개발 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또 교육 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도 밝혔는데요. 사교육비 걱정 없는 교육 환경을 위해 공공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일동, 일도서관 신설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개발을 최우선으로 내세웠군요. 네. 바른미래당 박홍엽 후보는 어떤 공약을 내세웠죠? 네, 이 바른미래당 박홍엽 후보는 이 인간 윤리와 도덕성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충효의 문화운동본부 총재를 지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해당 분야에 관심이 높습니다. 이 충효의 문화원을 건립하고 노인을 위한 힐링 건강 지원단 운영, 역사 교육 코스 개발 등에 대한 계획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안전에 대한 공약도 내걸었습니다. 이 철도 지하화와 대형 병원 설립, 장애인을 위한 정책들도 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선거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이 상대적으로 이 보수색을 띤 용산구의 현재 분위기는 어떻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용산이라는 지역은 사실 보수색이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깨뜨렸던 인물이 바로 이 성장현 후보인데요. 이 지난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당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가 이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를 근소하게 앞섰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구청장 선거에서는 성장현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에게 5% 차이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현 후보에게 용산의 지역색을 바꾼 인물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선 40대 젊은 일꾼이 이 바른미래당에선 연륜 있는 최고령 후보가 맞서고 있기 때문에 이 수성과 탈환을 둔 후보자들의 경쟁은 선거 막바지까지 치열할 전망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성장현 후보가 재입성하게 될지 새로운 인물이 탈환하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6.13 지방선거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성북구청장 후보들도 선거운동이 한창인데요. 이 정당 상황에 따라 이 선거 전략도 현장 분위기도 대조적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연극배우 출신의 선거운동원이 장단에 맞춰 흥을 돋웁니다. 이어 비보이가 속한 율동단의 공연이 펼쳐지고 여기저기 함성이 터져나옵니다. 공연장을 방불케 하는 이곳은 이승로 후보의 유세장. 이번 선거를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겠다며 준비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지역 간, 세대 간 어떤 이념적 선거가 아니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잔치, 선거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저도 현장을 찾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의견을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 반면 야당 후보는 조용한 유세전을 선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좋지 않은 여론을 인식한 듯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민병웅 후보는 민원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역시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은 안 되겠구나 한 걸 새삼 느끼고 기름뉴타운에서 미아리 텍사스를 퇴출해야 한다는 이러한 소리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는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진짜 민주주의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바른미래당 노승국 후보 역시 나홀로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낮은 당 지지도, 정치 신인이란 핸디캡을 이겨내기 위해 유권자와 1대1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는 것. 정치인이 아닌 경제 전문가가 구청장을 맡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빼놓지 않습니다. 주민과 1대1로 만나고 소통하는 겁니다. 비록 다리는 아프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직접 주민과 만나고 짧게라도 인사하고 계속해서 기본에 충실한 선거 전략. 이것이 바로 기호 3번 노승국 후보의 선거 전략입니다.
민주평화당 박춘림 후보의 유세차는 다른 후보자들과 다릅니다. 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기증을 받은 노후 차량을 타고 선거운동에 나선 것. 제대로 된 현수막 하나 걸지 못했지만 함께 띄워주고 있는 지지자들 덕분에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조직이 절대 이기지 못하는 그런 민심, 저는 민심을 흔들기 위해서 더 가까이 사람들한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사람만 만나고 있습니다. 계속 다니면서 그것밖에 저는 전략이 없습니다. 이처럼 상황도 여건도 다르지만 당선이란 후보자들의 공통된 목표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희진입니다. 이처럼 막바지 선거 유세가 한창인 가운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 대결도 치열합니다. 앞으로 4년간 중구 구정을 이끌 구청장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은 어떤 걸까요? 진기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양호 후보의 공약 1순위는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입니다. 각 권역별 특화 발전 계획과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컨트롤 타워인 중구 교육혁신센터 설립 등 대부분 공약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줄곧 여당 출신과 청와대 행정 경험을 강조해온 만큼 공약 이행 방안에서도 상급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자신합니다. 주거 문제, 교육 문제, 그리고 복지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요구들을 실현하고 있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서울시장 그리고 중앙정부와 잘 통할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구청장이 주거 문제, 교육 문제,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 최창식 후보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약 1순위도 일자리 정책으로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유휴 공간에 청년 거점 공간을 마련하는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합니다. 보육 사각 시간을 해소해 맞벌이 부부의 고충을 던다는 아이천사 돌봄센터 마련도 대표 공약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각종 구석구석에 있는 규제를 풀어서 기업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고 갑자기 새벽에 일찍 출근할 때 저녁에 늦게 나올 때 대책이 없고 원샷에 해결할 수 있는 아이천사 돌봄 프로그램이라고. 민주평화당 정동일 후보는 복지정책 마련에 주력합니다. 중고등학생 교복 무상 지원과 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 운영,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찾아가는 건강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대표적인 공약입니다. 또 더블 역세권을 개발해 청년주택을 짓겠다는 구상도 밝히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의사를 배치해서 특수하다면 9시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래서 방과 후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정말 어르신들이 대접받고 살아가면서 또 청년들도 대접받고 신혼부부 또 맞벌이 부부 아이들. 중구의 4년을 책임질 후보들의 공약. 중구 현안에 대한 후보들 사이에 분명한 시각차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기획 특집 6.13 지방선거 유권자의 목소리 전해드립니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으로 소상공인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번 선거를 맞이하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 이나희 기자입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 특별기획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다. 네 번째로 들어볼 우리의 이웃은 바로 소상공인 유권자들입니다. 상가정보연구소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 폐업률이 창업률을 앞지를 만큼 경기 불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그냥 일 많이 하고 잘 사는 게. 일단은 저희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노동자나 다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게 저희가. 아무래도 장사를 하다 보니까
경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좀 경제가 좀 활성화가 돼서 장사가 잘 되고 또 내가 잘 살면 또 이웃도 잘 살고 이웃이 잘 살면 또 나라도 잘 살겠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경제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중장년층 소상공인들은 그들의 힘든 현실이 조금은 나아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바람으로 이번 선거에 투표할 계획인지 들어보았습니다. 투표의 중요성은 국민의 주권이니까 꼭 해야 되겠죠. 뭐 내가 투표한다 그래서 많은 변화는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 하나로 인해서 조금은 변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 바람에서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려운데 너무 그런 쪽에 등한시하고 임금도 오르는 건 맞는데 너무 일시에 올리는 게 굉장히 많이 타격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나라를 위한 정치를 정당보다도 국민에게 이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꼭 투표는 해야 하고 할 겁니다. 우리 동네 골목 상권을 만들어가는 소상공인 유권자들은 그들과 함께 이웃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힘든 경기 속 우리 이웃들의 희망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조금은 더 선명해지길 기대합니다. 딜라이브 청년기자단 광운대학교 이나입니다. 지방선거와 관련된 뉴스를 매일 집중적으로 보내드리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선거가 끝난 꼭 일주일 후 이 시간 어떤 뉴스를 전하게 될지 몹시나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몇 번이 당선됐나 보다는 이 당선자를 통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런 기대감이 훨씬 크다는 걸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도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라이브 6.13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